네, 2021년 미래형 교육혁신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는 조선대학교 박현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미래교육 동참이라는 설레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원단의 소개를 말씀드리면 과학교육 전문가, 교육공학 전문가, 현장교육 전문가, 그리고 영재교육 전문가가 열정과 배려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선도학교와 같이 하는 시간은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미래에서 우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미래 교육에 대한 노력 그리고 열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진들의 사진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저는 미래교육과 과학교육의 발달 그리고 지원단의 미래교육 지원 뿐만 아니라 미래교육 혁신 수업 모델과 덧붙이기라는 주제를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미래 교육과 과학기술 발달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하면 제일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2021년도 초반에 BTS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어떤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로봇이 빅독이라는 로봇이 춤을 추는 모양을 봤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광고에서 많이 나왔죠. 과거에는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까라고 했는데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가져오면서 이제는 도로가 있는 길에 자동차가 가는 거라든지 단순하게 로봇이라는 게 휴머노이드나 그런 로봇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변화에 대한 얘기는 1936년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화면을 보는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께서는 태어나지도 않고, 물론 저도 그때는 안 태어났습니다만은 잘 모르는 영화이지만 모던 타임즈라는 그런 찰리 채플린의 영화입니다. 이때 찰리 채플린이 영화를 만들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과학기술의 발달로 또는 인간이 기계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말살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일부 경제적인 관점, 사회적인 관점의 경고, 그러니까 발전적인 면도 있지만 경고라는 어떤 면의 영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후로부터 지속적인 과학의 발전을 가져오면서 인류의 어떤 도전, 그리고 혁신, 그리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또 하나 얘기를 들어보면 루비통이라고 하는 명품 가방을 파는 데가 있잖아요. 이 루비통이 팔았던 그 시대에는 처음에 지금 보시는 화면 좌측에 있는 둥그런 보물 상자에서 그러한 보물 상자를 들고 다녔을 때는 시종이 들고 다녔다라든지 마차로 여행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비통이 그 파리에 있는 생젤리제의 어떤 곳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인턴으로 근무했던 1800년도에 생젤리제 역 기차가 개통이 된다든지 수에즈 운하가 된다든지 증기선이 대서양을 항로를 개척했다든지 자동차가 발명한 걸 보고 세상이 바뀌겠구나. 더군다나 움직임이 바뀌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초반에 보여드린 이런 보물상자, 남이 들어주는 보물상자에서 스스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움직이는 가방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사회 변화를 예측한다는 거,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미슐랭 가이드, 맛집이라고 하는 미슐랭 가이드가 미셸린이라는 타이어 회사에서 만든 거죠. 미셸린이라는 타이어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타이어를 많이 사게 할 건가? 사실은 타이어와 식당과는 별로 연관이 없을 것 같지만 타이어를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움직여서 맛집을 찾아가게 하자는 그런 또 다른 스토리가 있죠. 그러한 어떤 우리 인간의 위대한 사고는 현재 우주 엘리베이터 시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주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약간은 허구한 그런 것들이
거대한 엘리베이터 구조물을 이용해서 기존 로켓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방법을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허구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도전을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러한 도전의 핵심이 과학이고 그러한 과학의 핵심이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 지원단의 미래교육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 보고서에 기반하였는데요. 사실은 코로나가 사태가 터지기 이후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7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육은 과학에 기반이 돼야 된다. 모든 교육과정은 사이언티픽 리터러시라는 과학을 해야 되고 이제는 부단한 교육을 위해서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위해서 교육이 중단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전염병을 위해서 교육이 중단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2020년 포브스에서는 이제는 교육의 목적이 스스로가 위기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든지 최신 기술에 능통하도록 하고 창의력과 혁신, 데이터 리터러시, 코딩, 그리고 정서지능까지 같이 고려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래 학교는 글로벌 시티즌십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에서 해외에서도 새로운 어떤 디지털 교육, 에듀테이크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 그리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영국에서는 에듀테크를 이용하는 게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모든 수업에서 리더십이나 학습이나 평가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에듀테크를 포함해서 교육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방법들이 학습 폴리시 인스티튜트라는 그런 LPI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에서도 학생들의 러닝 스페이스라는 걸 통해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아니면 ICT를 활용한 교육 혁신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과 이러한 세계 동향에 기반하여 저희 지원단의 미래교육 혁신 수업 모델을 제안하였는데요. 제안한 수업 모형은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는 사실은 선생님들께 여러 번 공유가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새로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동안 과학교육에서 굉장히 대표적이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모형을 선별했고 그러한 효과적인 교수 모형이 혹여 온라인이나 아니면 ICT를 활용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싶어서 수업 단계를 조정하거나 축소를 했으며 학습 동기 지속과 사회정서 발달을 위해서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을 촉진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모형이 앱 기반 활용 플립드 러닝, 유비쿼러스 탐구학습, 온라인 문제 해결 학습, 프로젝트 세계학습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학생은 과거에 수업을 받는 어떤 참여자였다면 지금은 학생도 지식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과 일부 학생은 비대면 수업이 가능한 하이브리드이고요. 학습 공간 또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학습 공간이 어디라도 그러니까 온라인에 연결만 할 수 있으면 어디라도 교실 수업과 교실 밖 수업이 가능한 것이고요. 학습 자료 역시 과거에 교실에서만 활용됐던 것들이 시공간을 넘어서는 학습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상호작용도 기존의 학생 교사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접근이 가능한 모든 전문가들, 그 다음에 비전문가들까지 같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소셜 러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웹 기반 같은 경우는 자율학습, 학생 참여활동, 반성과 성찰이라고 했고 유비쿼터스는 의문 생성, 탐구 설계, 자료 수집 및 해석, 결론 도출의 4단계로 나눴고 온라인 문제 해결 학습은 문제 개발 및 온라인 탐색, 문제 제시, 문제 해결 방안 설정, 공유와 성찰, 그리고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 학습은 주제 선정하고 설계해서 실행하고 공유와 성찰을 하여서 기존의 6단계에 있는 학습 모형들을
4단계 또는 3단계로 축소해서 제안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더 구체적인 활동들이 있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기회가 되시면 자료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기반해서 우리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운 선도학교 선생님들께서는 1년 동안 그리고 어쩌면 2020년까지 포함하면 2년 동안 너무나 많은 열정과 봉사와 사랑을 가지고 이러한 수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과학 기술 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천과학고 같은 경우는 퓨처라는 자체적인 어떤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요. 인천진산과학고 같은 경우는 어떤 위기를 이용하는 어떤 수업 모델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인천과학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FPBL이라는 또 다른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을 얘기를 했었고 한성과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테크놀로지 기반 탐구학습을 제안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북과학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학생들이 입학부터 졸업까지 어떻게 자기 진로 설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셨고 경기북과학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이라든지 VR, AR을 활용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을 하셨으며 광주과학고도 VR, AR을 이용한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대전과학고는 아마 잠시 후 공유하실 것 같아서 약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과고 같은 경우도 좀 더 온오프 혼합형 모델이라든지 전환학습 모델을 하였고 세종과학영재학교 같은 경우도 온라인 플랫폼 개발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 사실은 과학은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유연성과 시도하는 멋짐이 있는데 그러한 멋짐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리고 자랑스럽게 해결하신 수업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우리 자랑스러운 선도학교 선생님들의 수업 모델과 더불어서 한 가지만 짧게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진이 연구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뉴욕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뉴욕주에 또 다른 뉴욕주에 소재한 뉴욕시에서 이공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한 명 이상 배출한 고등학교는 16개 학교가 넘습니다. 16개 학교가 넘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제가 재밌는 학교를 몇 개 모아봤는데요. 이 노벨상을 수상한 배출 학교, 노벨상이 반드시 좋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과학기술에서는 조금 지명도가 있는 상이니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면 평균 교사 대 학생 비율은 1대 17입니다. 교사 한 명당 17명의 학생을 지원하고 있고요. 브렁스 하이스쿨 오브 사이언스는 과학고입니다. 그리고 제임스 메디슨 하이스쿨은 일반고고요. 스티븐 하이스쿨도 일반고고 타운스 해리스 하이스쿨도 일반고고 브루클린 테크놀로지 하이스쿨은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17개 곳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과학고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특성화고나 일반 고등학교고요. 여기서 보면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동아리 활동이 2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바뀝니다. 단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 한다는 거죠. 학생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뭔가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타운센드 해리스 하이스쿨은 인문계 혁신학교입니다. 인문계 혁신학교인데 이 학교에서 노벨상 2공개 받은 사람이 나왔고요. 브루클린 테크니컬 하이스쿨 전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세미나나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교육이라는 건 사실은 하나의 색깔을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게 아니라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마다 문화가 있고 특성화가 있고 인지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태도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한다는 것과 학생이 결국은 참여하고 학생이 중심적인 게 학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은 인간은 모두 다 너머의 세계를 탐험한다는 비욘드 노운이라는 그런 주제가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만족하다 해서 이미 우리가 가장 지금의 현실에 만족한다 해서 떠나야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려 할 때 사실은 새로운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벨상은 인류에 가장 큰 혜택을 준 그리고 인류 사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고 이러한 노벨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상을 위해서이라기보다 인류에 헌신하기 위한 이공계 전문가들은 지금도 교사와 학생들 모두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허그워시의 과학자 선서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과학과 기술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쓰이는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일할 것을 약속합니다. 과학자로 활동하면서 윤리적인 함의를 고려할 것이고 개인의 책임감이 평화를 향한 도정의 첫걸음이라는 걸 인식하고 이 선서에 서명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학자를 만드는 곳이 우리나라 과학고등학교이고 영재학교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세계를 빛나고 우리나라를 빛나게 할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 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